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1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외부 12명, 내부 6명의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습니다. 후추위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롱리스트 18명에 대해 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후추위는 자문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오는 24일 제7차 회의에서 숏리스트를 결정하고 이어 1월 말까지 심층 면접 대상자인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후추위는 최근 불거진 해외 호화 이사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CEO 선임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1월 16일 해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 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목적 채권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연산 250만 톤 규모의 광양제철소 전기로 신설 투자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본 그린본드의 가산금리는 1.1%, 쿠폰금리는 4.87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전기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사고로 개수를 오는 2월 말부터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사고로는 지난 2010년 10월 개수하여 내용적을 3,795세제곱미터에서 5,600세제곱미터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수 작업으로 인위적인 내용적 확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쇳물 생산은 약 170만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포항 사고로 개수 시기에 맞춰 2월에는 포항 1열련 공장을 보름간 대수리하고 4월에는 포항 2열련 공장의 설비 합리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수 작업에 대비하여 유통 및 수요업체들은 선주문 및 재고 비축 등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영역을 유럽으로 본격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최초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현지 생산할 전기차에 탑재하는 구동 모터 코어 103만 대 분량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국내를 포함한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 글로벌 생산 체제를 갖추고 연 700만 대 이상의 구동 모터 코어 생산 판매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오는 22일부터 격주, 주사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이 평균 40시간 이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앤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포항 및 광양제철소 내 교대 근로자들은 기존 4조의 교대 근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으며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철근 공장의 대대적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천 공장을, 하반기에는 당진 공장에 대한 장기 보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본 보수 공사는 골조 등 구조물과 설비 안정화뿐만 아니라 안전성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인천 공장은 연간 155만 톤,
당진 공장은 연간 125만 톤의 철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수선이 진행될 경우 각 공장당 최소 30만 톤 이상, 총 60만 톤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장기 보수가 철근 가격과 철 스크랩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철근 공장 보수가 철 스크랩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철 스크랩 유통업계에서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철근 공장 보수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의 철 스크랩 수요는 지난해 수준이거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철근용 철 스크랩 수요가 줄더라도 당진 제철소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철 스크랩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철 스크랩 구매량은 대략 730만 톤에서 740만 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보다 30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 기간에는 철 스크랩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시장은 보수 기간을 기점으로 철 스크랩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현대제철의 철근 제강 공장 보수는 긴 약세와 짧은 강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현대제철 구매팀이 얼마나 수요를 잘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거점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대제철이 해외 코일센터를 재편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현대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자동차 생산 공장을 현지 벤처캐피탈 아트파이낸스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의 러시아 코일센터 철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중국 내 현대차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부터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 코일센터 두 곳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미국의 조지아에 올해 2분기 완공을 목표로 8,250만 달러, 한화로 1,031억 원을 투입하여 코일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할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향후에도 현대제철의 해외 코일센터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조강 생산량은 10억 1,908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선철 생산량은 8억 7,101만 톤으로 0.7% 증가했으며 강제 생산량은 13억 6,268만 톤으로 5.2% 증가했습니다. 2023년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수 침체와 생산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우그룹의 2023년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바오우그룹의 지난해 연간 조강 생산량은 1억 3,077만 톤, 매출액은 1조 1,030억 위안, 세전이익은 316억 1,000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연간 이익 목표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 바오우그룹은 중국 산둥강철의 지분 49% 인수를 완료하며 철강 생산 능력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철강업계는 침체기에 진입한 가운데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오우그룹은 고급화, 스마트화, 친환경, 고효율화 등 4대 발전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로사들이 높아진 원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16일 중국 마이스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91개 고로사의 철근 판매 손실액은 톤당 201위안으로 전월 대비 130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련 코일의 손실액은 톤당 63위안 늘어난 193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고로사들의 손실 규모가 커진 것은 12월 호주산 철광석에
평균 수입 가격이 136달러로 전월 대비 6달러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로 건설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가 감소하여 중국의 12월 말 철근 내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톤당 4,074위안에 그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장기 불황 우려에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0.4%포인트, 건축 분양 면적과 분양 금액 감소폭도 2022년과 비교해서 각각 15.8%포인트, 20.2%포인트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023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준공 면적도 전년 대비 17%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중국 도시화율은 66.2%로 선진국의 80%에 비해 크게 낮아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보장성 주택 건설, 공공인프라 건설, 도시재 건축 프로젝트 건설 등 3대 공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시그널이 단순 신기루 현상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의 시그널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이 2조 원 규모를 투자해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14일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정부와 협력해 프랑스 덴케르크 공장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18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면 프랑스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6%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덴케르크 공장은 현재 2개의 고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500만 톤에 이릅니다. 이를 전기로 2개와 직접 환원철 설비 1개, 250만 톤 규모를 구축해 기존 고로 설비를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는 2030년까지 점차 폐쇄시킬 방침입니다. 인도 철강 수출이 EU의 비축 수요 덕분에 지난 12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이 재고 보충에 나섰고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내수 가격이 올랐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철강사들도 12월 초 유럽향 가격을 톤당 5달러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산도 톤당 16달러, 러시아산은 25달러, 일본은 15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 분위기로 인도 철강 수출이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홍해발 리스크로 대체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함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비가 40%가량 상승하여 선적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